당신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 저에 대해 아직 의구심이 남아있군요. 여기서 만나자고 한 건 제가 당신의 의문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길 바라서인가요? 교광님, 상대의 마음을 언제든 읽을 수 있다니 조율이란 능력은 정말 편리하네요. 후련히 나타났다 사라지는 융도 장군의 재주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잔기술에 불과하죠. 선조 사람들은 예의를 중시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왔음에도 장군께서 모습을 감추고 계시는 건 좀 실례가 아닌가요? 죄송하네요. 갑자기 사라지는 이 버릇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죠. 실례가 되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뭐 정말로 궁금하다면 조율을 통해 직접 답을 찾아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러지 않으리란 걸 아실 텐데요. 게다가 당장은 그럴 수도 없죠. 그럴 수 없다뇨? 지금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저에게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잡음들은 차단할 수가 없어요. 제 의식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휘말리지 않도록 억누르는 것만으로도 벅차죠. 그렇군요. 아까 히메코 씨와 대화할 때 제가 여러분의 사적인 교신에 끼어든 것도 그 이유였겠네요. 제 조율은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이 가면이 제 능력을 왜곡시켰죠. 제 생각은 달라요. 통제 불능은 일시적인 거고 그 가면은 당신의 힘을 강화하고 있을 겁니다. 말도 안 돼요. 화합이 내린 조율의 힘인데 어떻게 활락이 마음대로 그 권능을 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활락이 이 권능에 더 많은 연료를 주입한 걸지도 모르죠. 제 생각엔 이 가면이 아련자와 이상낙원의 모든 존재를 하나로 이어 이곳에서 같은 운명의 길을 걷는 이들의 힘을 끌어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당신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타인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유죠. 당신의 조율은 계속 확장되고 있고 이미 그 선율의 중심이 된 거예요. 장군께서 정말 큰 선물을 주셨군요. 이렇게나 귀중한 선물을 하필이면 제 얼굴에 씌우시다니 솔직한 답변이 듣고 싶네요. 이유라면 아까 설명해드리지 않았나요? 저와 관련된 이유라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고 싶은 건 장군님 자신과 관련된 답변이에요. 미래를 통찰하는 옥궐 장군께선 왜 이 가면을 직접 쓰고 가면이 주는 힘으로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죠? 말로 꾸며낼 수는 있어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건 조율뿐이죠. 썬데이 씨, 강화된 조율의 힘으로 이 답변의 무게를 직접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효강님. 아, 제 어깨 위에 앉아있는 이 새가 조율 감응력을 구현한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게 보이는 사람들 머리 위의 표식이 장군께서 말씀하신 길흉계인가 보군요. 맞아요. 천궁장군이 되려면 천홍봉전, 천궁수모, 수사위령 이렇게 세 가지 의식을 거쳐야 하죠.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로 부절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답니다. 제가 옥궐 장군이 됐을 때 받은 천궁위령은 시륜 천치 명왕이에요. 천궁 칠상 중 수렵의 시야를 대표하고 예지와 결단, 자제력을 상징하죠.
그 덕분에 전 운세를 읽을 수 있는 관자재의 눈을 얻게 됐어요. 이 세계에 도착한 날부터 제 눈에 비친 모든 행인의 머리 위엔 붉은 흉괴가 떠 있었고 예외는 단 한 명도 없었죠. 늦어도 며칠 안에 엄청난 재변이 닥칠 거예요. 그렇다면 도시 저 멀리서 피어오르는 붉은 빛은 이상낙원 모두의 흉괴가 모여 만들어진 불꽃이랍니다. 그러니 이 가면은 더욱 장군께서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를 꿰뚫어 보시는 능력이 강화되면 점괘 결과 속 죽음의 징조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썬데이 씨, 점술가에겐 2번 점치지 않는다라는 철칙이 있다는 걸 들어보셨나요? 페나코니의 점술가들도 타로를 봐주기 전 손님들에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점을 볼 수 없다는 주의를 주죠.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미래를 점치는 건 본질적으로 관측과 계산의 일종이자 미래에 대한 간섭이에요. 점을 칠 때마다 혼란스럽고 불분명한 미래가 어떤 확정된 결과로 붕괴하게 되죠. 그 결과가 각자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 이상낙원으로 올 때만 해도 전 환월 게임에 직접 참여할 생각이었답니다. 하지만 가면을 손에 넣은 순간 그걸 착용했을 때 일어날 결과를 깨달았죠. 이 기묘한 기물을 쓰는 순간 관자자의 눈은 시야의 한계를 초월해 이 세계에 널리 퍼져 시륜천치 명왕은 초당 수백억 번에 걸쳐 중생들의 미래를 판독할 거예요. 당신의 두 눈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저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건가요? 네, 전지천군이 천도를 설파하며 운명의 순간이 정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가면을 쓰면 전 이상낙원의 누스가 되어 여러분을 직접 어둠의 운명으로 밀어넣고 정해진 죽음의 함정에 가둬 구원의 희망조차 사라지게 할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시험을 통과했네요. 이번 판 아직 신락 같은 기회는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 궁금해지는군요. 외람된 이야기지만 이상낙원 생명들의 기lum과 운명은 본디 장군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열차와 컴퍼니는 그저 당신과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죠. 선주의 사절이시지 않습니까? 한 천공장군이 여기서 목숨을 잃을 것이란 징조를 예견했다면 언제든 배에 올라 철수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여기나마 저희를 돕고 이 세계가 막다른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건 사랑과 자비로운 마음을 지닌 본좌에겐 모든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이런 거칠애로는 페나코니의 전 주군인 당신을 속일 수 없겠네요. 그럼 이런 이유는 어떨까요? 은하열차는 파멸에 맞서 싸워 수많은 공을 세웠고 미래에도 없어서는 안 될 중책을 맡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큰 재앙에 빠지는 걸 그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제발 봐주시죠. 전 외교적인 말솜씨와 거리가 멀거든요. 썬데이 씨,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이상낙원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네? 복이 있는 곳에 화가 숨어 있고 화가 있는 곳에 복이 기대어 있다라는 말이 있죠. 어떤 이들의 행운은 종종 다른 이들의 불운을 초래하고 어떤 이들이 마주한 막다른 길에는 또 다른 이들의 기회가 숨어 있기도 해요. 삶과 죽음이 수없이 뒤바뀌고 기륭이 교차하는 이 위험한 곳이야말로 제게 오히려 완벽한 승부의 장소로 보였어요. 누구와 승부를 가리는데요? 신이요. 썬데이 씨는 30년 전 방호혈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전쟁에 대한 소문은 들어봤지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장군께선 지금의 이상낙원이 당시 방호 선주만큼이나 위험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30년 전 풍요의 흉물 연합군이 전선을 뚫고 방호 본토로 쳐들어왔었죠. 흉물들은 활성화된 요사스러운 별을 깨워 방호 선주를 침몰시키려 했어요. 연맹은 속수무책이었고
결국 위험한 전술을 택할 수밖에 없었죠. 제3회가 제안한 계획을 채택해 가문경이라는 관측장치로 천궁에 구원 신호를 보내 빛의 화살로 요사스러운 별을 격추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가문경을 조작하는 사람은 한 번 가면 다시는 살아 돌아올 수 없었죠. 설마 장군의 사매가... 아니요. 스스로 목숨을 바친 분은 제게 점수를 가르쳐주신 스승님이었어요. 당시 옥골에 태복이셨던 경천 선생은 그 장치 조작 권한을 가진 유일한 중신이셨죠. 그분은 천명을 받아들이시고 방호로 향하셨어요. 그와 함께 사지로 떠난 건 당시 가문경을 지키던 전대 요청 장군 월하와 그녀가 이끌던 청구군 병사들이었죠. 그리고 저는 전체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10방 광영법계를 가동해 몇 번이고 계산하고 몇 번이고 점을 쳐봤죠. 전 수많은 가능성을 상징하는 별빛이 법계 속에서 반짝이는 것을 봤어요. 그 빛은 희미하게 깜빡이다가 결국 신의 깊은 사색에 잠긴 거대한 그림자에 삼켜져 천개의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그제야 전 제가 스승님과 수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돌이킬 수 없는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빛의 화살이 떨어질 때 그들은 적, 그리고 그 요사스러운 별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운명이었죠. 고작 적의 죽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수많은 동료를 희생시킨 건가요? 헤나코니인에게 이런 일들은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겠죠.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난 저에게 평가할 권리는 없다는 건 압니다. 헤나코니 창시자들은 아마 그 무력함을 이해할 수 있을 테죠. 잔인하든 그렇지 않든 이게 제 임무예요. 그렇기에 전 그들의 희생을 목격하고 기억해야만 해요. 빛의 화살이 떨어지는 그 순간을 보며 선주연맹이 에이언즈의 행동 궤적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 생각은 제 남은 인생의 사명을 밝혀주었답니다. 이 차갑고 매정한 은하 속 절망적인 막다른 길에서 한 줄기 생존의 기회를 얻으려면 에이언즈의 개인만이 유일한 희망이죠. 저희는 천체의 운행을 바라만 보는 무력한 개미가 아니랍니다. 저희가 보잘것없는 운명의 일부를 바쳐 그들의 궤적을 만들어낸 거죠. 위대한 에이언즈도 저희의 의지로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게 당신이 이상낙원에서 하고 싶은 일인가요? 네, 전 제가 직접 묻어뒀던 가능성의 별빛을 움켜쥘 겁니다. 30년 전 방호전쟁에서 한 명의 장군이 죽고 한 명의 에이언즈가 강림했던 것처럼 말이죠. 운명으로 정해진 죽음의 징조를 패로 삼아 운명을 조종하는 걸 즐기는 신을 게임에 초대할 거예요. 이번에는 그 신을 제 점괘 속으로 초대해 은하의 미래를 위한 대결궤를 뽑아내고 말겠어요. 썬데이 씨, 한때 질서의 신조에 올랐던 당신이라면 이런 망상을 이해하시겠죠? 저희의 공통점은 망상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되살린 건 심연 속에서 이미 눈을 감고 죽은 신이에요. 장군께서는 어떻게 그 변덕스러운 에이언즈가 당신의 망상에 이끌릴 거라고 확신하시죠? 혹시 이런 환락의 신화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하가 존재의 나무 높은 가지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니 별들은 기계처럼 차갑게 움직이고 있었고 모든 의미는 공허했다. 오직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만이 그의 미소를 자아냈다. 썬데이 씨, 대답해 보시죠. 아하는 왜 웃었을까요? 오랫동안 텅 비어있던 우주라는 무대 앞에 관객이 나타난 걸 봤기 때문이겠죠. 보기보다 훨씬 유머러스한 면이 있으시네요. 점수를 더해
천지에는 49가지 길이 있고 인간이 나머지 하나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희는 끝없이 어둡고 무지한 우주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변수죠. 우주와 신들이 저희에게 수수께끼를 던졌지만 저희는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종말이 아닌 다른 답을 줄 겁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설마 또 말도 없이 떠나시려는 건가요, 장군? 아니요. 이번에는 저희 둘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직접 운명 속에서 가능성의 실마리를 찾아낼 거예요. 히메코스 일행이 간 그 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오늘 붉은 빛이 그쪽 하늘을 물들였으니 그곳이 흉이겠죠. 낙원의 첫 번째 재견이 거기서 시작될 겁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출발하기 전 장군의 묘책을 그들에게 전해주라고 부탁드릴 걸 그랬네요. 됐어요. 어차피 별로 중요하지 않은 농담이었을 뿐이니 이번만 봐주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만원 방송국 낙원을 알고 싶다. 특별 뉴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뉴스 진행자 부피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진행자 스노우입니다. 첫 번째 아련자 스파키 씨가 환월 게임에 참가한다고 밝힌 지 3시간이 흘렀는데요. 곧 그녀가 모든 팬들에게 발표했던 공연 스파키 축제가 시작됩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이상낙원의 GR 리듬은 오래전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거든요. 그래피아 아카데미가 있는 구역은 마침 빛으로 가득한 곳인데 대낮의 밝은 햇살 아래에서 스파키 씨는 과연 어떤 불꽃놀이를 선보이실까요? 누가 알까요? 혹시 학교를 폭파시켜 대형 불꽃놀이를 하는 건 아니겠죠? 15년 전 환월 게임에서도 그래피아 아카데미에서 선배님, 그런 농담은 하시면 안 되죠. 시청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어서 다른 아련자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방어부 직원이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환월의 비밀 정원을 정기 검사하던 중 신단 위에 또 다른 2개의 가면 형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아련자가 2명 더 나타났다는 거죠. 지금까진 그 어떤 아련자도 게임 참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지만 신단 위에 가면은 누군가가 도처에서 환락의 가면을 조용히 착용했다는 걸 뜻합니다. 이상방어부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가면 하나는 라쿤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새 형상 같다고 하는데요. 라쿤 가면이라. 최근에 이상낙원에 도착한 은하열차가 생각나네요. 은하열차의 무명객이 이번 환월 게임에 참가하게 되는 걸까요? 듣자니 스파키 축제에도 귀빈으로 초대받았다고 하던데. 과연 이 공연은 2 아련자가 힘을 합쳐 만드는 기적의 쇼가 될까요? 아니면 명성 높은 2 아련자가 실력을 뽐내는 대결의 장이 될까요? 지금 이미 수많은 스트리머들이 현장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현장 라이브로 화면을 전환해 보도록 하죠. 보세요! 은하열차에 무명객이 왔어요! 한 명이 천의 얼굴을 한 소녀? 스파키 축제 라이브 방송 현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랑스러운 팬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스파키 축제가 곧 시작됩니다. 이 무서운 방송은 곧 끝날 거야. 너희 수업도 이제 끝이라고. 뭐야, 스파키님의 얼굴을 하고 있잖아. 하나도 안 똑같거든. 뭐? 오리지널은 나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은 스파키님의 얼굴뿐이야. 그 달콤한 목소리를 듣고 그 귀여운 얼굴을 우러러봐야 해. 우린 스파키님이 되고
모든 걸 스파키님께 바칠 거예요. 내 눈 더러운 걸 봐버렸어. 여긴 사람 간의 민바이러스 전염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 땅에서 걸어다니는 스파키 버섯까지 자라나고 있어. 몇 발짝 더 가면 우리도 스파키 얼굴이 될지 몰라. 스파클 얼굴이라고 해야 하나? 정말 그걸 쓰려고?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전에 그 가짜를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 원시림 속 원숭이 신세가 될 거야. 네가 선택해. 네 가짜 모습의 가짜가 될래? 근심 걱정 없는 원숭이가 될래? 원숭이가 되는 것보단 가짜한테 통화되는 게 어쩌면 나을지도. 잔말 말고 밥 하나 나. 저기 바나나로 찌를 땐 미리 좀 말해줘. 자, 나나! 우리가 술집에서 세웠던 계획 기억해? 나나! 아니, 스파키가 숨겨둔 그 환적 풍경화를 찾아내 파도로 나나를! 아니, 그래피 아카데미를 씻어내기로 했잖아. 근데 그 가짜가 우리 계획을 눈치채면 어쩌지? 어떻게든 그녀를 붙잡아서 우리한테 시간을 벌어줘. 알겠어. 규빈 여러분, 드디어 왔구나. 너무 오래 기다려서 휴대폰 배터리가 다 닳아가잖아. 이제 그만 귀염둥이 가면. 가짜처럼 상처되는 말로 널 부르지 말아야 했어. 아직 늦지 않았으니 엄마 품으로 돌아오렴. 은하열차 사람들이 직접 나서면 봐주지 않을 거야. 지금 항복하면 네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무대가 아깝겠지. 연출도 다 망치게 될 거고. 안 그래? 뭐? 역시 너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연기자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바로 특정 역할에만 자신의 존재감을 가두는 거야. 지금 너희 앞에 서 있고 줄곧 너희 곁을 지켜온 충실한 친구이자 어떤 속임수도 부리지 않은 이 가면의 우인이야말로 내가 버린 낡은 가면이지.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젠 구형모텔이라고. 그래서 술집에 밀어버리 스파클한테 반응하지 않았구나. 진짜? 이거 완전 흥미진진한데? 뭐? 표정 좀 봐. 그야말로 스파키 축제 최고의 오프닝이네. 난 낡은 가면을 벗고 과거의 나약하고 소심하며 인간미 넘치던 내 모습도 벗어던졌어. 그리고 이 새로운 나는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팬들의 원력을 모으고 환월 게임 무대에 오를 거야. 낙원의 중생들이 바친 원력에 대한 보답으로 모든 아련자는 그들에게 활락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해. 그들이 원하는 활락을 말이지. 모든 과정에 그 어떤 강요도 없어. 네와 아니오라는 선택지만 있을 뿐이지. 이용약관을 끝까지 내렸을 때처럼 말이야. 주목받고 싶어? 다재다능해지고 싶어? 돈방석에 앉고 싶어?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고 싶어? 그렇다면
버스를 다운로드하고 짜잔! 확인만 눌러봐! 이거야말로 그들이 갈망하던 3분 만에 실현할 수 있는 활락 아닐까? 무명객, 너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 사람들 마음속의 욕망은 막을 수 없거든! 물론 우리가 사람들의 욕망을 막을 순 없겠지. 하지만 이번 방송으로 이 낙원의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줄 거야. 뭐?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은하열차의 활락을 보여주려고. 혹시 또 다른 가면을 얻었어? 스파키 축제가 열리기 전 열차의 영웅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려던 사악한 악당을 처치하는 모습, 사람들이 곧 방송을 통해 보게 될 거야. 그럼 그들의 마음속에도 개척에 대한 동경이 피어나겠지. 넌 한 번도 관객들의 유일한 선택지인 적이 없었어, 스파키. 내가 왜 영웅 이야기를 싫어하는지 알아? 너희는 늘 정의라는 이름으로 재미있는 계획들을 폭력으로 짓밟으려 하지. 활락은 정의와 상관이 없어. 너희도 아직 이긴 건 아니잖아. 이봐, 원래 계획을 잊은 거야? 쟨 내가 막아낼게. 아주 오랫동안 회색머리, 날 좀 믿어봐. 항상 의문이었어. 누가 진짜고 누가 가면인지는 이기는 쪽이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럼 승부부터 가르자고. 널 스파키 축제의 첫 번째 개막 불꽃으로 만들어주지. 우와! 대박! 스파키님과 똑같이 생긴 여자애가 갑자기 달려들더니 싸움이 벌어졌어! 설마 저희는 모조품 라이벌인 걸까? 버티버들의 최상위 전쟁은 의외로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법이지. 이건 여길 좀 봐! 이쪽이야, 이쪽! 이건 마치 세브스의 목소리? 이쪽으로 와! 난 웰트 아저씨랑 미술실에 있어! 스파클이 스파키를 막는 동안 우린 마치 세브스와 합류하자. 고작 가면 주제에 감히 주인님을 위협해? 누가 가면이고 누가 주인인진 두고 봐야 알지. 이 플랫폼을 움직이면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마치 세븐스, 네가 무사한 걸 나나하니 안심이야. 네가 학교를 빠져나가면 언니를 데려올 거라고 생각했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미리 교실에 숨어 있었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지만 다행히 이 몸은 순수해서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았어. 잠깐만, 근데 두 사람이 말할 때 뭔가 이상한 말버릇이 나온 것 같은데? 뭐? 스파키의 영향에 맞서기 위해 페나코니의 민 바이러스를 사용한 거야? 불꽃 열차든 원숭이 열차든 난 보고 싶지 않다고. 웰트는 무사한 거지? 웰트 아저씨, 아군이에요. 어서 나오세요. 멀쩡한 것 같은데? 그럼 개척자가 뉴스에서 봤다는 그 웰트 선생님은 약간의 연기였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지. 나도 마치 세븐스와 마찬가지로 학교에 와보니 누군가가 우리의 인지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네. 게다가 내 과거의 경험까지 이용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터라 꽤 골치가 아프더군. 다행히 전에 비슷한 일을 겪어봐서 이번에는 꽤 빨리 인지오염에서 깨어날 수 있었어. 그래서 계속 선생님인 척하며 몰래 일부 학생들을 숨겨뒀네. 혹시 스파키가 끼친 영향을 어떻게 해제할 수 있는지 단서는 있나? 그래서 학생들이 실내 정원의 파도 풍경화를 떼어낸 거였군. 그들은 스파키의 지시에 따라 그 풍경화를 파도, 작은 배, 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지. 파도와 달은 어디에 숨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서실에 보관 중이던 작은 배는 학생들로부터 회수했다네. 역시 양 선생님이네요. 그림에 남은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단서를 찾은 것 같아. 혹시 두 사람 너굴 나나를 본 적 있어? 너구리 말이지? 우리가 학교에 현지 기자를 잠입시켰는데 나나에게도 운이 나빠서 스파키한테 잡혔거든. 그 기자가 붙잡히기 전에 도서관 사진을 한 장 찍어줬는데 개척자랑 같이 가서 확인하고 싶어. 그럼 나랑 웰트 아저씨는? 이제 방향이 잡혔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난 마치 세븐스와 함께 너구리 기자의 행방을 찾아보겠네. 어쩌면 남은 그림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아낼 수 있을 걸세. 그렇게 하자. 단서가 생기면 바로 우리에게 알려줘. 히메코 씨, 도서관은 어디죠? 길은 아는데 15년 동안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지 않았길 바랄 뿐이야. 열차팀이다. 제 라이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스파키님께 좋아요 폭탄 부탁드려요. 저기가 도서관이야. 드디어 방송밖에 모르는 학생들에게서 벗어났네. 나나 있어. 파도도 달도 안 보이는데요. 도대체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걸까? 너희한테 알려줄 리가 없잖아. 스파키님께서 이곳을 단단히 지키라고 직접 명령하셨다고. 있잖아, 네가 옆에서 우리를 좀 찍어줘. 요즘 학생들은 공부는 안 하고 인터넷에만 빠져 있다니까. 그래피아 아카데미를 졸업한 선배로서 규칙대로 너희에게 보충 수업을 해줘야겠네. 후배들,
준비됐어? 풍경화를 어디에 숨겼을까요? 결국 그건 나나의 물건이니 족자 같은 데에 들어가 버리면 나나하기가 곤란할 거야. 참, 기자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긴 나나를 확인해 볼까?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여긴 어디죠? 여긴 다른 교실과 비슷하지만 뭔가 좀 다른걸? 파도를 여기에 숨겨뒀구나. 방금 그 소리 들었어? 누군가 웃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해. 뭔가가 숨겨져 있는 걸까? (1984년 7월 22일) 벨? 설마 이 교실은? 선배? 돌아왔구나! 누구세요? 개교 기념일이야. 이럴 수가. 학교에 가서 같이 간식 먹을래? 학교 로비 꾸미는 것 좀 도와줘. 누나 도와줄 거지? 정말 선배야! 많이 달라졌네. 하마터면 몰라볼 뻔했어. 근데 선배의 그 시원시원한 분위기는 어떻게 해도 감출 수가 없나 봐.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계속 여기서 선배를 기다리고 있었어. 정말 미안해.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었네. 나도 참, 왜 한 번이라도 널 보러 오지 않은 걸까? 갑자기 그렇게 진지하게 사과하다니 선배답지 않은걸? 그러게, 모처럼 만났으니 웃어야 하는데 말이야. 하지만 너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 히메코 씨, 이 학생들은 대체... 내 후회가 만든 잔영이야. 사고로 여기 묻힌 학생들이지. 큰일 났어, 선배. 왔어. 그자가 여기 왔다고. 무슨 말이야? 다들 숨어. 절대 그 괴물한테 들키면 안 돼. 선배, 빨리 도망쳐. 죽음의 전력이 돌아왔어. 벨!
파도는 손에 넣었으니 이제 웰트 일행이랑 합류하러 가자. 망자인 그들을 구할 방법은 없어. 그들을 공격한 건 스파키가 아니라 더 잔혹한 존재였지. 그들이 공격당한 시간 역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지금이 아니라 15년 전 어느 날 해질 무렵이었어. 하지만 이건 절대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이 아니야. 무슨 목적인진 몰라도 누군가가 이 공간을 만들었어. 당사자들 앞에서 15년 전 환월 게임 때 그래피의 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재현하기 위해서 말이야. 하지만 그건 지금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과는 관계가 없어. 궁금한 게 많다는 건 알지만 스파키를 처리해야만 이 과거 이야기를 자세히 할 시간이 생길 거야. 가자. 웰트와 합류할 시간이야. 메시지가 왔는데 마치 세븐스와 함께 실종된 너굴나나 기자를 찾고 마지막 풍경화의 행방도 알아냈대. 주먹 좀 내 얼굴에서 치우지! 네 발부터 치워! 괜찮나, 너구리 씨? 우리가 때 맞춰 도착해서 다행이지. 안 그랬다면 관역이 될 뻔했다고. 삐뿌, 하마터면 여기서 죽는 줄 알았네. 아, 왔구나 사장님. 위로금은 당연히 줄 거지. 너구리 씨 말에 따르면 학생들은 풍경화 속 달을 체육관에 넣었다고 하네. 스파키가 분명 그 이모지 중 하나에게 달을 맡겼을 거야. 이 녀석 정말 공을 들였네. 한눈에 봐도 체육관이 온통 달 천지잖아. 이거 어쩌지? 사람 귀찮게 하는 재주는 스파클이든 스파키든 둘 다 골치 아프다니까? 다 같이 저 이모지들을 잡아서 찾아보자. 이 공의 느낌은 다른 것과는 다른 것 같군. 자, 울지 마. 고문 같은 건 하지 않을 테니. 너 솔직히 말해봐. 달 숨겼지? 녀석의 입을 벌려봤는데 달을 삼키진 않은 것 같아. 일심동체. 악취는 빨리 침시는 깨끗이. 날 배반하려고? 호흡이 몸을 불태워 춤춰줘. 괜찮아. 더는 못 기다리겠어? 좋은 기회. 구름이 흩어졌네요. 하! 불결함을 씻어드리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 네 의지로 결말에 도달해봐. 저렇게 음흉하게 웃는 걸 보니 달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고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저 녀석을 잡지? 체육관 정말 추억 돋네. 한동안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땀 흘리는 친구들 모습이 엄청 부러웠거든. 여기도 히메코 언니의 모교잖아. 히메코 언니는 학창 시절에 체육관과는 거리가 먼 얌전한 학생이었으려나?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감회에 젖어 있을 땐 이미 졸업한 뒤였지. 어떤 사정으로 아버지 학교에 돌아와 일을 맡게 됐어. 뛰어 올라가면 저 이모지를 잡을 수 있을 거야. 스파킹님이 맡기신 조각이야. 가져갈게. 이렇게 해서 풍경화의 세 번째 부분인 달도 손에 넣었네. 좋아. 이제 스파키랑 결판을 낼 때가 됐어.
스파키가 은하열차를 목표로 삼고 우리를 환월게임의 징검다나 정도로 여겼다면 자신이 전리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쯤은 각오했겠지. 이제 나랑 개척자는 실내 정원으로 가서 환조 풍경화를 다시 마치고 스파클이 스파키에게 맞서는 걸 돕겠어. 웰트, 마칠 세븐스, 부디 학교의 학생들을 지켜줘. 도부부르의 파도가 미 모염은 억제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당황해서 전투 현장으로 뛰어들지도 모르잖아. 이번에는 환월게임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걱정 마, 히메코니. 그건 웰트 아저씨랑 나한테 맡겨. 우리를 놀려먹은 그 꼬마를 혼내줘야 해. 자, 무명객이 이길 수 있을까? 다 같이 스파키님을 응원하자고. 기대해줘. 향이 피어오르고 구름처럼. 최종 승자는 스파키님일까요? 은하열차일까요? 다들 지켜봐주세요. 스파클과 스파키가 사라졌어. 학생들도 안 보이는데?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면 그건 순진한 생각이야. 스파키 축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가. 너의 스파키 축제는 이제 막을 내릴 때야! 은하열차의 무명객인 내가 아련자로서 너에게 도전장을 내밀지! 네 활락을 산산조각 내주마! 내게 도전한다고? 좋아! 빨리 풍경화를 맞춰봐. 거슬리던 구형 모델은 벌써 달콤한 꿈나라로 갔네. 전 세계에 하나의 스파클만 남게 될 거야. 아니면 모두가 변신 중에 공격당이 있어. 스파클은 아쉽네. 관중들이 다 모였어. 하늘띠 아련자의 첫 번째 전투를 정식으로 개방합니다. 방송 시작할게요. 안타깝지만 너희가 공들여 준비한 파도는 하늘에 수놓은 불꽃을 끌 수 없어. 원력이 인터넷을 통해 여기로 모여들 거야. 아야야. 내가 공격을 막지. 산의 울림, 용의 포효. 재난의 구름 흩어져라. 용의 무리여, 불멸불후. 맹렬한 기세. 전선. 숨바꼭질하자. 넌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흔들리지 마. 하늘의 뜻은 이 정대로 하늘을 관조하리. 대운과 함께 순조로운 출발. 칼라드 볼드. 트레이스 온. I am the unlimited. 블레이드 웍스. 너무하잖아. 사이버 폭력 당했어. 한수. 음성 채팅하자. 팬 여러분, 저 녀석을 혼내주세요. 대체 날 어디로 데려온 거지? 끔찍한 느낌. 대운이 찾아오고 순조로운 출발이 되길. 배워줄걸. 하기 3년.
회방? 시간 좀 먹히지? 오늘은 나 좀 더 힘내볼까? 지겹 칼라드 볼그 트레이스 온! 사이버 폭력 당했어. 어딜 가는 거냐? I am the bone of my sword, unlimited. Blade works. 전선. 불보다. 최악의 운세 받아? 대체 왜? 분명 모든 사보의 응원을 받았는데. 무명기 따위가 내 인기를 누르는 게 말이 돼? 힘내볼까? 내 차례인가? 칼라드 볼그. 숨바꼭질아, 넌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트레이스 온. 사이버 폭력 당했어. 도망칠 곳은 없다. 꺾였기 불보다. 음성 채팅하자. 들어가. 너무하잖아. 내 깜찍이다. 육신의 고통을 재난의 구름 흩어져라. 하늘의 뜻은 거스르. 본자는 이 점괘로 하늘을 관조하리. 대운이 찾아오고 순조로운 출발이 되길. 아프잖아. 끔찍한 느낌. 식상해. 최악의 운세를 줄 테니 기쁘게 받아. 팔로우 부탁해. 고마우냐? 용의 무리여 불멸불후 맹렬한 기세. I am the unlimited. Blade works. 흔들리지 마. 칼라드 볼그. 트레이스 온. 알아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너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야. 그들에게 보여주겠어. 나의 활락을! 스파키 축제는 아직 안 끝났어. 사람들 속으로 도망치려고 해. 붙잡아. 두 분 당황하지 마세요. 썬데이 씨가 제 시야를 공유해 주실 겁니다. 제 관자재의 눈으로 전 국면을 꿰뚫어 보시죠. 기룡화보, 일목요연. 원흉이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잡았다. 괜찮아? 다들 어디 갔지? 이쪽을 봐. 효강 장군님, 환각인가? 그저 조율로 연결되었을 뿐이야. 어지러운가? 걱정할 것 없어. 사소한 부작용일 뿐이니.
내가 처음 개안했을 땐 거의 한 달 동안 몸을 가누지 못했지. 안심해. 나의 가호가 있으니 곧 평소처럼 회복될 거야. 감사합니다, 장군님. 그런데 머리 위에... 내 머리 위에 점괘가 보여? 그럼 그게 길조든 흉조든 또 어떻게 변하든 이 비밀을 꼭 지켜줘. 나한테도 다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말고. 알겠지? 이봐, 내가 일부러 와서 도와줬잖아. 이걸로 좋은 인연 하나 맺는 셈 치면 안 될까? 안타깝지만 그는 볼 수 없어. 관측자인 너의 시선은 썬델 씨의 것보다 더 깊고 멀리까지 닿으니까. 방금 그 찰나 너의 눈은 나의 운명을 간파했어. 자신의 운명을 뒤엎으려는 망상을 품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운명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지 않는 거야. 특히 강력한 관측자가 그렇게 하도록 둬선 안 되지. 이유를 알았으니 분명 내 작은 부탁을 들어 비밀을 지켜주겠지? 감히 비밀을 누설했다간 온 세상에 다 떠벌리고 다닐 거야. 네 진짜 정체는 전 스텔라론 헌터라는 거 맞지? 그렇게 되면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 이거 꼭 한편의 코미디가 시작되는 것 같지 않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두 사람이 서로의 운명에 대한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니. 우리도 이걸로 목숨을 나눈 사이라고 할 수 있으려나? 이상할 것도 없지. 결국 코미디와 정꾀에 가장 빠질 수 없는 건 의외의 사건과 엇갈림이잖아. 안 그래? 자, 보아하니 부작용은 거의 가라앉은 것 같고 우리도 이제 작별해야겠네. 괜찮아?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못 봤어. 기억나는 건 스파키랑 무명객이 싸웠다는 것뿐이야. 나 똑똑히 봤어. 열차의 무명객이 스파키를 한 방의 벽으로 날려버렸어.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야. 대단한 전투였어. 역시 은하에서 온 영웅다워. 완전 멋있잖아. 보아하니 학생들이 전부 오염에서 회복된 것 같아. 정말 회복된 걸까요? 그 애한테 흡수된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회색머리, 네가 이겨서 다행이야. 개척 1점 획득! 누가 알겠어? 그래도 그 말 진짜 멋지지 않아? 이건 스파클림의 132가지 기원 이야기 모음집에 넣어야지. 어쩌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가 벗어던진 가면일지도 몰라. 술집? 네가 스파키를 물리쳤다는 소식에 며칠 동안은 시끌벅적할 거야. 세상 물정 모르는 무인들이 너한테 도전하러 올지도 모르지. 근데 아마 사흘만 지나면 술집에선 이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낼 거야. 내가 정말 가면이라면 당연히 착용자의 얼굴로 돌아가겠지. 하지만 아니라면 내가 잃어버린 가면을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 알겠어. 들었어? 스파키
스파키를 이긴 여자애가 바로 청천왕로 복슬복슬하고 주인공의 모델 그 라쿤이래. 진짜 멋있다. 스파키는 완전 기가 죽었네. 우와, 반물질 군단을 처치한 영웅이란 말이 허풍인 줄 알았는데. 그 일격은 좀 무서웠어. 무섭다고?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저런 강자가 되고 싶어. 스파키도 예상치 못했을 거야. 환월 게임의 첫 번째 기적이 모두가 그녀가 된다가 아닌 열차의 영웅이 바이러스를 퍼뜨린 악당을 처치한다라는 걸. 사람들의 열망을 투영하는 스트리머가 되는 것보다 은하열차의 용감한 개척자가 더 시선을 끌었던 게 분명해. 그래, 아련자들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서로 공격해. 마치 동전처럼 말이야.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어느 면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지. 적어도 이번만큼은 피비린내 나는 결말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하를 아련하는 길에서 넌 다른 이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서 있어. 지금 이 순간 이상낙원의 관심이 너와 네 가면에 쏟아지고 있지. 이 관심을 소중히 여기도록 해. 지금부터 넌 개척을 대표해 환락의 세계에 환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될 테니까. 자비를 베풀든지 아니면 잔인하게 아니, 농담이야. 야구방망이는 내려놔. 낙원의 관객들은 게임의 패자에게 자비롭지 않아. 그녀는 곧 원력을 잃을 테고 스파키 바이러스도 비활성화되겠지. 그녀를 이상 방어부에 가둬도 되고 자유롭게 풀어줘도 돼.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된 아련자로서 넌 이미 결정을 내렸겠지? 승자, 권력을 행사하러 온 거야? 좋아, 바퀴는 이의 없어. 근데 날 어떻게 처리하려고? 이상방어부에 넘겨서 죄수로 감시할 거야? 내가 아는 넌 그렇게 매정하진 않을 텐데. 아니면 바퀴의 방송 계정을 빼앗아갈 거야? 24시간 내내 방송에서 너의 용맹함을 찬양해줄 수도 있는데. 알았어. 그래피아 가문 것이니 그래피아 가문에 돌려줄게. 눈앞의 승리에 너무 들뜨지 마. 웃음신을 아련하려면 아직 갈 길이 머니까. 우린 계속 협력할 수 있어. 환월 게임에서 적을 하나 더 만드느니 차라리 친구 하나 사귀는 게 낫지 않겠어? 그나저나 더는 할 말 없는 거야? 이 엔딩 마음에 들어, 파키? 구형 모델, 줄을 잘 선 덕분에 이겼구나. 할 말이 없네. 가면으로서 네 본체를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지? 누가 가면이고 본체인진 이긴 쪽이 결정하는 거 아니야? 네 계획은 끝났고 네 활락은 도태됐어. 구형이라고 불려야 할 건 오히려 너라고. 이건 내 활락이 아니라 모두가 선택한 활락이야. 게다가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해낸 건 너잖아? 뭐? 나더러 널 버리라고 한 건 너잖아. 이 생각과 관련된 기억을 가지고 멀리 달아나서 혼자 꿈을 이루라며. 그건 정말 스파클림다운 행동이네. 이 엔딩 마음에 들어, 스파클? 그 농담이 뭐였더라? 가면의 의인이 가면을 잃으면 바보만 남는다. 하지만 가면의 의인이 부인을 잃으면 남는 건 가면일 뿐이다. 자, 스파클, 이 소동을 끝내자. 커튼콜은 필수 의식이잖아. 우리 둘도 이만 하나가 되어
스파키 축제 같은 아름다운 개막식은 두 번 다시 없을 테니. 스파키... 아니, 스파클? 대체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 어쩌면 한 가면의 우인이 신의 시선 아래에서 소소한 장난을 한번 쳐보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 아니면 우리에게 이상낙원의 활락이 이제는 신조차 알아볼 수 없는 것이 되었다는 걸 일깨워주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지. 어쨌든 이쪽 일은 마무리됐네. 이제 다른 음모를 밝혀낼 차례야. 우리가 갔던 그 15년 전에 멈춰있는 교실 말이야. 진상을 파헤쳐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거길 만든 건지 알아보고 싶어. 준비가 되면 언제든 말해줘. 여긴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아. 그 유령들은 사라졌네. (15년) 전 환월 게임에 난 아련자로서 이 게임에 참여했었어. 난 아련자들이 사람들에게 장엄한 기적만 보여주면 최종 승리를 거두고 환락 에이언즈를 아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그때 난 정말 순진하고 우스꽝스러웠어. 모두가 사람들의 원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아름다움을 보여주진 않을 텐데 말이야. 낙원역 1984년 7월 22일 거대한 아기를 품은 아련자 한 명이 그래피아 아카데미에 발을 들였어. 그는 방과 후 남아있던 22명의 학생들을 살해하고 도부부르 구역으로 가는 길에 146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했지. 그 살인마는 마치 끔찍한 화가처럼 희생자들의 시신과 서명하듯 핏빛 개화를 살인의 흔적으로 남겼어. 언론은 그를 죽음의 전령이라 불렀지. 이건 잊을 수 없는 비극이라네. 15년 전 환월 게임은 그 일로 피로 물든 게임이라 불리게 됐지. 많은 이들이 자식을 잃었고 또 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었어. 그 피해자 중 하나가 바로 내 딸일세. 내가 돌아왔을 땐 그 아이가 묻혀있는 무덤이 보였지. 그 아이의 이름은 히메코였네. 미안하군. 내 소개를 하지. 난 뉴스케, 그래피아 아카데미의 현임 교장이라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쓰고 있는 이분은 대체 누구인가? 제가 15년 전 환월 게임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을 때도 아버지는 제 곁에 없었어요. 죽음의 전령과 맞서 싸우며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은하 어딘가를 떠돌고 계셨죠. 엄밀히 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존재감은 우주의 공기처럼 희박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쓰고 있는 눈앞의 당신은 대체 누구시죠? 낙원을 알고 싶다. 특별 뉴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환월 게임 현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련자 스파키가 주최한 스파키 축제가 시작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급히 막을 내렸는데요.
모든 네티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은하열차의 무명객과 스트리머 스파키의 멋진 전투가 펼쳐졌죠. 세상에! 레카 감독의 신작 성배 스테인 나이트에서 개척자의 전투 장면이 전부 이펙트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 실력이 진짜였네요. 앞으로도 본 방송국은 은하열차의 활동을 계속 주시하고 긴급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경 보안국은 도부부루 구역의 폭력배 공원파 본부에서 다수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사인은 폭력배 내분으로 추정되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장에서 컴퍼니 직원 한 명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사 결과 사망자의 신원은 린던 스코트. 린던 스코트 34세, 전략투자부 파견 직원입니다. 그를 아시나요? 애시벨 씨? 본 적 없어. 컴퍼니 사람이 왜 여기서 죽은 것이? 공원파가 최근에 가면 하나를 얻었다고 해요. 아마 그 스코트 씨는 환월 게임 일로 상의하러 왔다가 피해를 당한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애시벨 씨의 일을 방해했군요. 방해라고 할 것까지야. 그래피아 아카데미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됐어. 하지만 여긴 초보적인 판단으로는 두목 풀웨이브와 부두목 코스타이드를 포함한 33명의 공원파 조직원이 동시간대에 살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타이드. 시신에는 뚜렷한 외상과 골절뿐만 아니라 대량 출혈 흔적도 있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추가 감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도 이런 그림 같은 손자국은 낯설지 않겠지. 핏빛 개화. 이런 서명 같은 살인 수법을 쓸 수 있는 건 그놈뿐이야. 죽음의 전령이 돌아왔어. 근거 없는 의심은 아니지만 그자는 이미 5년 전에 처형됐어요. 처형? 누가 봤지? 그자의 사형 집행 과정을 전 국민에게 생방송으로 보여주기라도 했나? 그가 죽었다는 걸 누가 장담할 수 있는데, 이 쓸데없는 게임을 장악하려고 너희가 그를 풀어준 게 아니란 걸 누가 장담할 수 있지? 그 규칙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같은 사람은 환월 게임에 2번 참여할 수 없다. 그러니 충고 하나 하죠. 분노가 이성을 갉아먹게 두지 마세요.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는 전부 서류에 있으니 일이나 하시죠. 이상방어부의 자문료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탐정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조용히 타올랐다. 도부 부룩의 바람도 그의 코끝에 감도는 피비린내를 날려버리지 못했다. 공원파가 가면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탐정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자신과 친구의 이별을 예고하는 징조가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나레이터군, 그는 더 이상 우리의 친구가 아니야. 그는 그저 시체일 뿐이지. 신문 기사 속에 묻혀버린 이름에 불과해. 사람들은 하늘의 별들이 뜨고 지는 것만 신경 써.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은하 속 거물들의 생사를 건 이야기에 있지. 그런 것들에 비하면 작은 조직원 하나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럼 이제 어쩌죠? 이렇게 오래 게으름을 피웠으니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겠지. 애쉬벨 씨, 전화해 주신 걸 보니 제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펄씨. 게임에 참가하죠. 물론 그쪽이 절 여전히 필요로 한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당신에게 제 제안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15년 전과 마찬가지로 환월 게임에 다시 통제불능의 조짐이 나타났어요. 애쉬벨 씨, 부디 이 에이언즈 게임을 바로잡는 데 힘을 보태주세요. 제가 바칠 수 있는 건
오직 복수심 뿐입니다. 오늘 이상낙원 주민 33명과 컴퍼니 동료 1명이 비명행사했습니다. 누군가 죽음의 전령 수법을 모방해 이 게임에 개입하려 했죠. 그 망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건 오직 승리뿐이에요. 아니요. 망자를 위로할 수 있는 건 오직 정의뿐이죠. 뭐야, 더 적합한 후보를 찾은 거야? 나는? 이건 가장 변덕스러운 에이언즈가 계획한 게임으로 변화와 예상치 못한 것들이야말로 이 게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전 이 게임의 가장 유능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죠. 하지만 그래도 궁금하군요. 대체 뭐 때문에? 제가 당신을 컴퍼니 감옥에 넣는 대신 지명수배범을 고용해 대리인으로 환월 게임에 출전시킬 거라 확신하는 거죠? 날 감옥에 넣는다고? 하지만 전략투자부는 페나코니에서 우리 스텔라론 헌터에게 손을 내밀었잖아? 그새 마음이 바뀌었어? 장사꾼들이란 태세전환이 책장 넘기는 속도보다 더 빠르네. 툭 터놓고 말하지. 가면 하나만 줘. 우리에 대한 첫 전략적 투자라고 생각하면 어때? 이해가 돼야 투자를 하는 법. 대답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제 신뢰를 얻을 거죠? 정말 미안. 우리가 만나기 전에 소장품실에 잠입해 네가 뭘 연구하는지 알아내버렸거든. 환조. 참, 혹시 펑크로드에서 가장 위대한 해커이자 가장 무서운 플레이어 영호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어떤 이들은 그녀를 환락의 사도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미토스가 창조한 암흑구역으로 들어가는 그녀가 마치 자기 집 뒷뜰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하죠. 그녀는 펑크로드의 데이터 대재앙을 일으켰고 28개 천체에 있는 스타피스 컴퍼니 지부를 감염시켜 서로 연락이 끊기게 만들었어요. 영호에 대한 정보는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죠. 스텔라론 헌터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소식, 영호가 큰 실수를 했고 현재 컴퍼니의 죄수가 되었다는 것만은 확실하답니다. 그녀가 당신들한테 남긴 트라우마가 꽤 깊은 것 같네. 그렇다면 에테르 편집과 환조가 같은 부류의 기술 또는 예술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겠지? 네, 연구도 해봤죠. 이걸 왜 잊고 있었을까? 너희가 영호의 기술을 훔쳐 그 형편없는 게임 에테르 배틀을 만들고 돈을 벌었으니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하지만 너희 컴퍼니의 돈주머니는 결코 그걸 이해할 수 없을 테지. 환락의 변덕스러운 힘 말이야. 영호는 현실의 파라미터를 바꿔 자신만의 독립적인 차원을 만들었는데 그건 그래피아와 같죠. 환조의 비밀을 거래할 생각인가요? 고려해볼만 하지. 추론. 당신은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스텔라론 헌터에 가입한 자들은 과거 운명의 길을 포기했다더군요. 글쎄, 이 환락의 낙원에 발을 들였으니 운에 맡겨보는 게 어떨까? 좋아요. 에테르 해커. 이 거래에 신뢰를 더하기 위해 제 해킹 기술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죠. 해킹 기술? 욕조에 몸을 담근 채로 거래하다니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네요. 당신의 데이터 조각 하나를 가져왔어요. 저희가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데 도움이 되겠죠.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천재 해커 스크루룸과의 사이버 공방전을 포함해 당신에 대해서도 연구했거든요. 그리고 정지된 76개의 계정에도 접속해봤죠. 당신이 찾아볼 수 있게 인터넷에 충분한 데이터와 기록을 남겨 그 불사의 명탐정을 찾도록 유도한 것도 저랍니다. 또 제 소장 은랑씨,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이 가면을 10인의 스토나트가 스텔라론 헌터에게 하는 투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거래를 당신과 저의 사적인 거래쯤으로
생각해주세요. 어떻게 된 거지?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아련자들이 가면을 쓰다니. 이 연극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길 기대해왔는데 스트리머와 은하 영웅의 만남이 화려한 한판 승부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지금은 까마귀, 조개 껍데기, 고양이, 못된 늑대 정체불명의 캐릭터들이 너무 많다고. 게다가 이건 대체 언제 끼어든 거지? 결국 모든 일은 불가피하게 심연으로 빠져들 거야. 하지만 넌 예외지. 주인공으로서 첫 싸움을 꽤 잘해냈어. 승리했으니 네 맹세 속 애구는 없던 일로 해줄게. 이 가면들의 주인은 과연 네 적이 될까? 동맹이 될까? 어쩌면 그들 중 한 명이 내가 꿈속에서 본 그 끔찍한 미래를 가져올지도 몰라. 에? 저 녀석 여긴 어떻게 찾아온 거지? 이번 환월 게임의 아련자는 정말 예상 밖이네. 귀가 클럽 애들은 왜 학교 시간에도 집에 안 가는 거야?